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십시오. 네. 이렇게 공부가 낮은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행이 깊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저 나름대로는 백봉 선생님께 공부를 한 제자로서 선생님의 공부와 어떻게 연관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말씀을 드리게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백범 선생님의 새말기하고 관련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선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 원장님 하시는 이 방법으로 어찌 보면 정말 최상승법을 공부하는 것답게 정말 강한 발심을 하고 나가는 방법, 어찌 보면 뭐 아니면 도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속에 살면서 먹고 살고 또 울고 웃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삶, 말하자면은 출가자가 아니라 제가자의 삶이겠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제가자들을 위한 수행이 어떤 게 되면 좋겠는가. 또 사실 백봉 선생님께서도 추구하셨던 게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도를 이루시고 출가하시기보다는 제가에 남으시기로 하고, 그 제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마을길을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행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하면 secularization, 세속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백범 선생님이 일반 제가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출가자들만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백범 선생님도 일종의 수행의 세속화를 추구하셨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음 챙김 명상, 작년에 한번 와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새말기 수행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사실은 부처님의 수행법이지만 이 북방 불교에서는 어느샌가 좀 소실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실된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전승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요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의 마음챙김을 가지고 프로그래머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 카바진 박사의 MBSR이라고 해서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그래서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MBSR,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퍼진 것은 뭐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챙김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MBSR을 만든 게 아니고 병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어찌 보면 또 부처님의 뜻에 가장 맞지 않나. 부처님께서도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을 여의게 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시고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현대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 챙김을 프로그램화해서 가르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꼭 MBSR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마음 챙김이 현실 장면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 치료로서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심리 치료에 인지행동 치료가 있는데 CBT라고 합니다.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하는데, 그것에 이제 마음 챙김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ACT라고 그래서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수용 전념 치료라고도 하고, DBT, Dialectic Behavioral Therapy, 변증법적 행동 치료. 그 밖에도 여러 또 MBCT,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지 치료,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개발됐고, 또 요즘은 이제 마인드풀니스를 교육 장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골디 혼인가요? 혹시 아세요? 영화 배우. 예. 요즘 사람은 모르지만 옛날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알죠? 골디 혼. 그 양반이 그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교육에 접목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돈도 좀 있고 그랬겠죠? 자기 명성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뇌과학하는 사람, 심리학자, 명상 지도자 등을 다 모아서 서포트를 해가지고 그 마인드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몇십만의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있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홍콩에서도 하고 있고 동양권에서는 뭐 등등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수행으로 쓰이던 마음 챙김이 제 식으로 표현하면 세속화되고 있다. 그걸 통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좀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우쳐 나가는 근본적인 수행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편 이제 우리 수행이 굉장히 깊은, 또 불교가 굉장히 발달했던, 지금도 뭐 종교인의 절반은 불교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아직은 이제 이런 역수입하고 있는, 오히려 그쪽 불교에서 나온 그 수행법을 지금 프로그램화하고 역수입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것들이 나가는 것은 조금 아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수련이 있는데, 그게 조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좀 외국으로도 조금씩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형님이 MIT에 갔다가 저한테 카톡 사진을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MIT에 무슨 그런 동아리 비슷한 게 있는지, 마움, 우리나라 말로 MAUM, 마움 메디테이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수련을 하는 미국 단체인 것 같아요, MIT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련을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럼 마음 챙김이 뭐냐? 그 원래는 이제 사띠라고 하는데요. 그 빨리어로는 사띠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제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은 이제 마음 챙김이란 말을 씁니다. 알아차림은 이제 그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능전의 앞뒷면인데요.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이제 알아차림이죠. 주의를 주면 의식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 챙김은 뭐냐면 그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설법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수행법으로 우리 자신을 좀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수행법인 것 같아요.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 마음 챙김은 한자 말로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됐어요. 사념처. 네 가지 염이 이제 사띠의 그 한자로 바뀔 때 이제 염으로 바뀌기도 하고, 수의 뜻을 지킨다 수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이제 번역 우리 한자권으로 올 때는 아무튼 염자가 보면 지금 금자에다가 마음 심자로 돼 있죠. 그 염. 지금 마음이 깨어 있는. 그래서 마음 챙김은 제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자기에 대한 객관적 관찰입니다. 객관적 관찰.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의 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깨우침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마음 챙김에서는 그러니까 사념처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수, 신법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대상을 삼는데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내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마음에 욕구가 있죠. 뭘 하고 싶은 거. 뭐 가깝게는 이제 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이런 욕구. 또 뭐 사회적인 욕구,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죠. 그런 욕구도 있고 또 생각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미국은 어떻다는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생각. 또 정서도 있죠. 감정.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서가 있고 또 빼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관찰할 수 있는 게 내 욕구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어떤 게 들어있나요? 궁금함이 있나요?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궁금함? 혹은 저 생각이 맞나? 틀린 것 같은데 백범 선생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을까? 비슷할까? 다를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정서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편안한 정서일 수도 있고 약간 불안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서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비교적 잘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해보고 그러면 마지막 걸 잘 놓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또 관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요소라고 할까요? 마음에 담겨있는 내용물이라고 할까요? 감각입니다. 사실 심리학이 처음 철학에서부터 과학으로 독립할 때 가지고 나온 주제가 인식론이었고 그 첫 출발이 감각이었습니다. 감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심리학의 첫 번째 주제였죠.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감각입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이
강의하다가 마실 수 있게 이렇게 차를 주셨습니다. 이 색이 초록색이죠. 탁자는 까만색이고요. 저기 돌아가고 있는 저기 전열기 저거는 빨간색이 나옵니다. 저게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감각 역시 우리의 마음의 요소입니다. 밖에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제 마음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는 소리도 여러분의 감각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들리는 제 목소리는 청각 감각입니다. 감각입니다. 밖이 아니라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보는 제 모습도 역시 밖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나타난 거죠. 그런 감각,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주로 밖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만, 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엉덩이에서 느낌 같은 거는 내 감각 같죠. 감각. 또 어깨는 어떤가요? 어깨 옷이 좀 감각이 있나요? 몸은 어떤가요?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배에서 느낌이 있나요? 그런 것이 다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은 부처님께서 네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관찰해봐라. 성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저런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욕구를 쓰기도 하고 저런 욕구를 쓰기도 하고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낱낱이 보라는 거예요. 그 선입관이나 그런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있는 그대로. 관찰이 객관적으로 관찰해야지 자기 선입관에 들어가면 관찰이 안 되잖아요. 바른 알을 얻을 수 없겠죠.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그겁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그래서 그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이렇게 호흡 명상이 있고요. 또 몸을 관찰하는 게 있고요. 또 요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BS 같은 경우에 요가 동작을 하면서 거의 깨어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 행위를 하면서 깨어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호흡 마음챙김을 같이 한번 체험해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선 원장님의 또 코멘트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 원장님 여기서 이제 참선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주제로 삼는다고 할까요? 뭐 바라본다고 할까요? 처음 오시는 분은 저는 몸은 편한다. 것이다. 그걸 하라고 합니다. 앉아서 앉아서 할 때 몸은 편하고 헛것인 거를 쭉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좀 안정이 되신 분들은 네. 그냥 호흡이 편하고 헛것인 거를 쭉 변하는 상황을 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되시는 분은 이제 바탕을 맞추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명상이라고 할 때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명상 그러면 고요히 생각하는 거다 그러는데 고요히는 좋지만 생각하는 건 아니다. 명상은 생각을 내려놓는 거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잠을 자거나 뭐 졸도해 있는 것은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면서 그러나 생각 없이 고요히 깨어 있어 봐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우리 해밍 스님의 책,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죠. 그 제목 혹시 아시나요? 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부, 200만 부 정말 그 대단한 책인데
그 제목이 바로 그 우리가 이제 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멈춰야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욕구와 생각을 계속 작동시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구를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뭐 경상도 사람인가 뭐 전라도 사람인가 뭐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나 공대를 나왔나 문과대를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죠. 그 자기의 선입견을 갖고 자꾸 이제 보게 되니까 그거를 멈추면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또 심지어 드디어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죠. 그 선입관으로 보니까. 그래서 명상은 그런 생각, 욕구를 쉬는, 내려놓는 그러한 그 훈련이죠. 연습이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체험되는 것. 또 그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자기의 선입관이나 욕구에서만 세상을 보지 않고 그래도 좀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니까 뭐 특별히 큰 깨침은 없더라도 매일 꾸준히 이렇게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러면 세상을 좀 더 뭐 있는 그대로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현대인들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호흡 명상만 꾸준히 해도 삶이 살만하다. 그전에는 참 그 사람들하고 지내기도 힘들고 일도 힘들었는데 명상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도 편한 것 같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다. 그 정도죠. 그 정도. 근데 이제 호흡, 마음 챙김 명상이다 그럴 때는 단순히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그 내 감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고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실제로 보면 구분하지 않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MBSR에서도 보게 되면 그냥 호흡 감각을 바라보라고만 하지 호흡을 하고 있는 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 챙김은 좀 잘 안 다뤄지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흡 집중 명상과 호흡 마음 챙김 명상은 구분되고 호흡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할 때는 집중 명상의 요소와 플러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 호흡 감각, 이게 뭐 호흡 마음 챙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호흡 집중 명상이라고 할 때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만 한번 느껴보자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냐면 사람이 생각을 안 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대부분 생각이 좋은 생각보다는 그 걱정하는 생각이 많아요. 또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진화해 나오면서 발전시킨 그러한 생존을 위해서 진화시킨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래서 그 대비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조상들은 이제 서바이브를 하고 태평하기만 한 조상들은 아마 시집 가거나 장가 가기 전에 사고로 죽거나 맹수에 잡아먹혀 죽거나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장가나 시집을 못 갔으면 어떻게 돼요? DNA가 단종이 됩니다. DNA가 단종되면 그 씨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걱정하고 대비하고 했던 그런 조상들의 씨를 받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걱정을 많이 해요, 사람. 생각을 안 하면 좋은데 또 뭐냐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요. 그 심리학에서는 정신역설 효과라 그래요. 저는 이제 쉬운 말로 북극금 효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1분 동안만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주문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합니다. 제가 북극곰 생각하지 마세요. 1분 동안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뭐 1분이 아니라 10분, 뭐 1시간이 지나도 북극곰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하얀 북극곰을 1분 동안만, 더도 말고 1분 동안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생각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면 더 나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더 나지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하다는데 그 기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보 처리하는 존재인데 정보 처리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용량 제한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디에 100이 있다 그러면 90을 보내면 나머지는 10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에 90이 가 있으면 다른 거는 10밖에 안 돼요. 걱정에 90이 가 있으면 나머지는 10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은 글로 더 주의가 가거든요. 그게 무슨 방법을 쓰냐면은 감각에 주의를 줍니다. 감각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되거든요. 그건 냅두고 하지 말라는 말 안 하고 그냥 네 호흡 감각에만 주의를 줘봐라. 그 감각이 어떻게 생겼냐 잘 관찰해봐라. 그럼 감각을 보다 보면 딴 생각 안 하게 되죠. 왜냐면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감각에 주의가 많이 가면 생각으로는 주의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흡 명상을 옛날부터 가장 많이 명상 방법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이전부터 대부분. 왜? 호흡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잖아요. 무슨 뭐 종소리를 들어봐라. 그것도 명상이 될 수 있죠. 띵 하면 그 소리를 쫙 주의 집중하는 것도. 그럼 종이 필요하잖아요. 응? 만다라를 봐라. 만다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집중되고. 그럼 만다라가 필요하잖아요. 뭐 이런 등등 도구가 필요한데 호흡 명상은 도구가 필요 없어요. 우리만 있으면 돼요. 우리 자체가. 어디서 누워서 하든 뭐 거꾸로 하든 뭐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언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 가장 편리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호흡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호흡은 항상 변화하니까 그 변화를 관찰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30초만 호흡이 어디서 느껴지는지만 한번 좀 관찰해 보세요. 눈은 떠도 좋고 감아도 좋습니다. 호흡이 어디서 느껴지나. 네, 30초가 다 흘렀습니다. 호흡이 어디서 느껴지나요? 배에서요. 네, 좋습니다. 또 코, 가슴, 배 다 좋습니다. 또 어디서 느껴지시나요? 호흡이 안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나요? 호흡이 안 느껴지시는 분? 다 느껴지시죠? 네. 지금 내가 들숨을 쉬는지 날숨을 쉬는지 그 어디서 많이 느껴지세요? 선생님 어디 가슴이나 배? 단전 쪽에서요? 선생님 좀 국선도 하시죠? 그럼 단전 호흡 하시겠네요. 단전했었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뭐냐면 단전 호흡도 호흡 명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명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뭘 하지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이 습관이 되는 예. 그건 자동으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동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상황에서는 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나를 관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호흡 집중 명상을 설명하면서 또 마음 챙김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마음 챙김은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되게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뭘 하면서도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제가 마음 챙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강의에 집중은 하고 있으나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마음 챙김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데 정신자원을 투입해서 쓰게 되면은 마음 챙김에 쓸 수 있는 정보 처리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일을 많이 할 때는 마음 챙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는 거예요. 가급적 가장 적은 일을 할 때 마음 챙김을 연습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부터 관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할 때도 관찰하기가 좀 쉬워진다. 비유하자면은 카메라로 대상을 찍는데 처음에는 피사체가 움직이면 찍기 힘들죠. 응? 싸이가 말춤 치면서 뛰어다니면 그 카메라 따라다니기 힘들어요. 계속 이제 화면이 흔들리기만 하지. 그러나 피사체가 가만히 정물이면은 제가 가만히 찍으면 돼요. 누가 강연을 한다. 딱 카메라만 세워놓고 있으면 되는 거죠. 혹은 움직이더라도 조금만 움직임 왔다 갔다 할 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 사람 대상이 막 뛰어다녀도 제가 이 흔들리지 않는 화면을 잡고 찍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뭘 하는가, 내가 뭘 경험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몸이나 마음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도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잘 느껴지는 곳을 이제 주의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코 주변에서 느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 몸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아랫배 돌아 뭐 이런 거는 무리한 요구고요. 그냥 느껴지면 코에서 가장 분명히 느껴지면 코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몸, 이 보면 그 호흡을 할 때 이 가슴과 배가 확장됐다, 수축됐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시면 돼요. 이 확장될 때 그 느낌이 뭐지? 확장되는 감각, 그 겉에서의 감각, 아니면 속 안에서 압력의 변화, 그런 거를 가만히 이제 관찰합니다. 또 그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나겠죠. 생각이 나면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지금 어떻지? 라고 그것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분만 한번 호흡에서 뭐가 느껴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1분 지났습니다. 호흡 감각이 좀 느껴지셨나요? 어떤 감각이
보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하면서 이렇게 압력 같은 거, 압력. 그다음 움직임,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잠깐씩 불편하고 긴장된 부분들로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 네네. 다른 코에서 숨이 들락 네. 날락할 때 그 시원한 느낌. 네네. 들숨이 좀 시원하고 말씀은 좀 따뜻하죠. 예. 그렇죠. 코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코로 숨이 들어갈 때 이 천정이 시원했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배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반대로 보고 네네. 다른 생각은 안 나셨나요?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이런 생각이 그런 있습니다. 생각도 하고, 예. 아마 좀 1분이니까 긴 시간이 아닙니다만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리면 아마 다른 생각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잠이 왔어요. 잠도 오셨어요. 아이고 좀 그럼 잠이 좀 모자라신 모양이네요 평소에. 무령 고사님. 그럼 3분만 내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정했습니다. 집중의 대상을, 관찰의 대상을, 네, 호흡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관찰하겠습니다. 그걸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3분 동안 내 호흡이 어떠한지만 관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을 감으신 분은 눈을 떠도 좋습니다. 3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해보면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사이에 또 좀 경험이 좀 있으시죠? 어떠신가요? 의도적으로 숨을 쉬려고 안 하고 그냥 네. 들어오고 나오는 거 가만 뒀는데
숨의 길이가 네. 다르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짧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네. 때도 있고 깊이 갔다 네. 왔다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다른 생각은 없으셨나요? 네, 그거만 봤어요. 아, 점령 일단 없이.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네. 알아챌 만큼은 아니었고 예, 예. 뒤에 선생님은 아까 1분 할 때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그 들숨날숨 제 호흡 말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도 좀 신경이 쓰였고요. 네. 이런저런 생각도 났나요? 뭔가 잡념들이 조금씩 왔다 네, 갔다 했던 잡념들이. 느낌은 네. 났었어요. 네. 숨 쉴 때 네. 이제 생각은 다른 생각은 안 나는데 숨이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 호흡이 좀 중간에 불규칙적으로 됐다. 네, 네. 그 허리 쪽 좀 찬 느낌?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잡념은 없으셨나요? 그렇게 아까 숨 네. 움직일 때 네. 한번 다운 됐다가 올라올 때 좀 그게 좀 커지는구나 이런 적이 거기 한번 있어. 네.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나요? 이런저런. 어떨 때는 뜬금없는 어저께 본 TV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따가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나기도 하고, 다른 과제가 있으면 과제 생각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아요? 제가 언제 그 생각하겠다고 했나요? 저는 분명히 여기 호흡에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쥐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누가 일으킨 거예요? 내 마음이 한 건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했죠. 그리고 호흡 여러분이 통제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통제하죠. 몸이 호흡하죠. 여러분이 전혀 관여하지 않죠. 그래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호흡이란 것은 묘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숨을 멈출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때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때처럼 호흡하게 두는 거예요. 단지 나는 관찰할 뿐이지.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집중에 좀 포커스 두셨는데요. 이번에는 내 몸이 이렇게 숨을 쉬면서 여기 앉아 있구나.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앉아 있네, 내 몸이. 이렇게 나름대로 좀 짧은 요 정도 들숨이네. 그 일부러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으면 짧은 숨이다, 길면 긴 숨이다. 있는 대로 아시면 돼요. 그러다가 잡념이 나면, 이런 잡념이 났네. 마음에서 이런 잡념이 생겼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중계 방송 하듯이 너무 중계 방송을 길고 너무 수다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간히 중계 방송 하듯이 내 몸이 여기 앉아 있구나. 그걸 또렷이 아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호흡하고 있구나. 들숨을 쉬고 있구나. 이런 들숨을 쉬고 있구나. 저런 날숨을 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마음에 저런 생각이 일어났다. 그런 방식으로 한 3분 또 호흡 명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호흡 마음 챙김 명상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조금 호흡 집중 명상식이라면 지금은 호흡 마음 챙김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신 분은 떠주시고요. 이번에 어떠셨나요? 숨에다가만 집중할 때보다 더 고요하게 쉬어졌었고요. 오히려 예. 몸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숨을 쉰다라고 했을 때는 몸 전체가 느껴졌다가 또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린다 하니까 이제 그게 막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이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식으로 느꼈다고. 무엇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몸으로 몸 전체로 커졌다가 이렇게 귀로 해서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그 집중하는 게 그쪽으로 갔다가 몸 전체로 갔다가 숨으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분주히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 네. 움직인다는 느낌. 네, 좋습니다. 다른 생각도 알아차리시고. 생각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아하하. 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이 더 바빠서. 네, 그 이런 감각이나 전체적인 감각이 거, 예 그렇죠. 이런 거 이쪽에 더 보면, 주의가 가 네.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어서 한쪽에 많이 가면 다른 쪽으로는 잘 안 가죠. 또 저는 생각보다 호흡할 때 제가 배를 많이 씁니다. 호흡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네. 잠깐씩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냥 금방 다시 또 호흡 집중해야 되고 하니까 금방 떨쳐내고 또 다시 네, 잘했습니다. 앞에 것과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앞에 3분 호흡 명상과 앞에는 내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이 숨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만 보는 숨에만 집중. 네, 근데 이제 다른 기관들이나 내 머릿속 그 머리가 좀 맑아지는 이런 거는 다 지금 좀 네. 그 밖에 주신 말씀 있으신 분? 저는 아까 호흡에만 집중할 때는 저 전자기 소리가 나는 저 소리를 미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호흡에 집중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이 소리가 네. 많이 부각되면서 아, 내가 이 소리가 딱딱한다고 듣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마음 챙김을 잘하셨습니다. 바로 마음 챙김은 나에 대한 관찰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야? 어떤 사람 그러겠죠. 뭐 내가 호흡이 이렇다고 그랬고 생각이 이렇다고 그랬고 뭐 소리가 들렸다 뭐 이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 몸과 내 마음을 대상화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평소에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데 매우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동일시라 그래요. 내 몸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간단하지만 이런 명상을 꾸준히 하면 이게 내 몸이구나. 내 의식과는 관계없이 나는 의식할 뿐이고 내 몸이 이렇게 호흡하는구나. 어떤 때는 깊게, 어떤 때는 얕게. 그리고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가 생각을 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관찰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차차차차 내 몸과 마음을 대상화하는 기술과 힘이 증가합니다. 이거의 장점이 또 현실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요. 내 경험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뀝니다. 내가 우울을 경험하든 불안을 경험하든 분노를 경험하든 내가 불안을 안 느끼려고 하고 분노를 안 느끼려고 하고 우울을 안 느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그 경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그 정서의 강도도 바뀝니다. 정서의 모습도 변합니다. 이게 서양에서 심리치료에서 마음챙김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떨어져 보기를 연습하면서 많이 자유로워졌거든요. 그걸 통해서 무슨 뭐 깨달음을 얻고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지만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불안해. 불안은 하나의 정서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게 탈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 이놈, 저놈 막 이런 생각이 나요? 생각이구나. 생각은 생각이지 내가 아니구나. 생각이네? 그전에는 그 생각이 나여서 그거에 쏙 들어앉아서 우울이면 우울, 불안이면 불안, 분노 안에 쏙 들어있었는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불안이 있구나. 여기 우울이 있구나. 여기 분노가 있구나. 여기 이런 생각이 있구나. 여기 이런 욕구가 있구나. 여기 이런 감각이 있구나. 이런 소리가 들렸구나. 소리에 대해서 내가 싫다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여기 낱낱이 보게 되는, 떨어져 보게 됨으로써 동일시하지 않는, 시끄럽다고 내가 생각하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소리를 인해서 조용한 곳이면 좋겠다. 사람들이 조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욕구가 일어나면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지 않고 조용하면 좋겠는데 라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떨어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챙김 명상은 집중의 요소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거는 집중 명상과의 차이점은 이 떨어져 본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백봉 선생님 또 이 대승불교,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여기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그거를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할 때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이런 감각이 내 몸에서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하고 관계하다가 불안해지거나 화가 날 때도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연습이 돼 있으면 불안해 하는구나. 내가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 PT를 해야 되니까 지금 떨고 있구나. 지금 목이 잠기고 있구나. 입이 마르고 있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 보면 풀리기 시작해요. 대체로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긴장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긴장을 감각으로 내 몸에서, 입에서, 머리에서, 얼굴에서, 어깨에서, 손에서 있는 그대로 봅니다. 여기 이런 감각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로부터 나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속에 갇히지 않고 마음챙김을 통해서 감각이나 정서나 생각이나 욕구에 갇히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익이 많겠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덜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낫겠죠. 서양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은 아마 이 정도까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봉 선생님의 가르침, 또 우리가 북방불교, 선불교의 전통에서 보자면, 그러면 그걸 아는 자리는 뭡니까? 그러면 그 아는 자는 뭡니까? 아는 자리는 뭡니까? 감각을 알고, 호흡을 알고, 분노를 보고, 불안을 볼 줄 알고, 우울을 볼 줄 아는 그 자리는 뭡니까? 분명히 알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허공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허공은 그냥 허공이 아니라 어떤 의식 허공? 순수 의식 허공? 근데 물론 이제
선 원장님이 누차 말씀하시지만 그거를 둘로 보면 안 되지만 일단은 저는 좀 둘로 일단은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여기에 너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고로부터 떨어지는 것만이라도 일단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둘이 아니고 색신 즉 법신이고 법신 즉 색신이다로, 그 다음 저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법신 즉 색신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스스로 자꾸 보면 아 이게 몸이구나, 아 이게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내 순수 의식과 일단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차차차 나를 보는 힘이, 나를 객관화하는 힘이, 내 몸과 마음을 객관화하는 힘이. 그러다가 이제 그럼 이 자리는 뭐지? 느끼는 자리? 그걸 이제 동양에서는 회광반조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반조라고 한다면, 보통은 우리 항상 밖을 보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반조를 하게 되면 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저 여자 너무 예쁜데 와 정말 좋다, 어떻게 좀 사귀어볼까? 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보는 거죠, 반조.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보는 자리는 또 뭐야? 회광반조. 이거는 선 원장님이 하셔야 할 말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명상을 세속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안 들어가요.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일단은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니까 현대인한테 맞아요.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미신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쭉 받는 게 그거니까 제대로 관찰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생활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너를 좀 관찰해봐. 그래? 그럼 뭐 종교도 뭐 이게 뭐 불교다, 기독교다, 이슬람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학이에요. 심리학이고 과학이에요. 너를 관찰해봐. 그러면 아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내 몸과 내 마음에 동일시를 해왔구나.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것도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내 몸과 마음을 쓰기가, 사용하기가 편리해지죠. 내 몸과 마음을, 일종의 내 몸과 마음은 아바타인데 내 몸과 마음이 아바타로 잘 굴려야 되는데, 아바타를 굴리는 존재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내 몸과 마음이라는 아바타를 잘 굴리고 살면은 행복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굴리는 그 자리로 가면,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겠죠. 과연 뭔가 어느 물건이 왔다가 어느 물건이 가나, 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수행의 길로 오겠죠. 그런 아니면 그냥 적어도 그런 마음 공부만 해도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막 마음에, 탐진치의 마음에 훨씬 덜 끄달리고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챙김을 가능하다면 그 학교 교육에 포함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또 부모들도 배우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가르치고, 자식이 또 학교에서도 배우고, 기업체에서도 가르치고, 무령고사님 또 코칭하십니다만 그런 걸 가르치면 그런 분들이 집에 가서 또 부인하고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그런 마음 챙김의 자세로 살고, 그것이 이제 마치 21세기의 지구인들은 마음 챙김을 할 줄 안다. 그러니까 그 21세기 이전의 호모 사피엔스와 21세기 이후에 호모 마인드풀리스가 있지 않을까. 딱 대별되는 존재로.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물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깨우치시고 발견하셨지만 그게 이제 대중화되는데 한참 걸리신 거죠. 한 2500년. 근데 바로 지금부터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인류가
인류의 진화적으로 볼 때 크게 획을 짓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그러한 마음챙김의 방법뿐만 아니라 저는 백봉 선생님께서 하신 그게 그 새말기가 마음챙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화두를 들 수는 없는데 이 먹고 왜 무라고 했는가 그거를 뭐 운전하면서도 할 수 없고 뭐 강의하면서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무슨 활동을 하든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음을 본다고 할 때 저는 그거를 이제 법신 자리가 한다가 아니라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문득 회광반조가 되면서 법신을 힐끗 보게 되는, 느끼게 되는 거고, 일단 자꾸 내가 뭐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호흡 마음챙김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구나. 걸어갈 때 발바닥 느낌 있죠? 내가 걷고 있음을 자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바닥 느낌에만 집중하면 이건 집중 명상이 돼요. 걷기 집중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걷고 있음을, 내가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걷고 있고 내 몸이 이렇게 걷고 있음을,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걷고 있구나. 그러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네 하고 다시 지금 걷는 거에 집중하면서 가면 그게 걷기 마음챙김이에요. 이 닦을 때 이를 닦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이 닦기에만 집중하면 이 닦기 집중 명상이 됩니다. 그 마음이 고요해지죠. 거기에 이 닦기 마음챙김까지 하게 되면 이 닦기에 집중하면서 내가 이 닦는 줄 알고, 이 몸이 이러네. 그러다 좀 재밌어요. 이놈 봐라, 신기하네. 지가 다 이게 루틴한 게 있어. 여기 몇 번, 여기 몇 번. 처음에 오른쪽인지 왼쪽이 다 정해져 있어. 이 몸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샤워할 때 여러분 잘 관찰하세요. 딱 샤워할 때 옷 벗는 순서 있고, 그 다음에 샤워 또 틀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샴푸 어떻게 하고, 몇 번 짜고, 뭐 그걸 어떻게 바르고, 어느 순서 있는지 다 순서 있어요.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마음은 딴 생각하는 거지. 샤워하면서 뭐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옷은 벗고 알몸으로 있는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속에서 그러나 이제 샤워 마음챙김을 한다 그러면 샤워에 집중하면서도 이게 몸이구나. 이 몸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럼 이게 몸인 줄 알아요. 몸을 몸인 줄 알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마음인 줄 알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일상생활에서 뭐 화장하기, 세수하기, 샤워하기, 뭐 머리 감기, 뭐 걷기, 옷 입기, 문 열고 닫기, 버스 태그하기, 뭐 온갖 행동에 내가 뭘 하는지를 늘 깨어 있으면 그 마음챙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하고 있다.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백본 선생님께서 하신 새말기가 늘 내가 뭘 한다를 놓치지 않는 거. 그게 늘 몸과 마음에 빠져 있지 않고 몸과 마음을 대상화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문득 회광반조되면서 이 하나구나, 이 허공 하나구나. 물론 이거를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신심을 갖고 수행할 수 있겠죠. 마음챙김 새말기 훈련을. 이런 말 써도 되나? 마음챙김 새말기 훈련. 죄송합니다. 이건 선 원장님의 코멘트를 분명히 받고 들어갈 부분인데, 여하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조금 더 세속화시켜서 어린아이에게, 중고등학생에게, 뭐 기업인에게, 그 부모들에게 널리 보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어찌 보면 백봉 선생님께서 그런 출가자들만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또 백봉 선생님의 새말기를 그렇게 이해해 보자면 그게 요즘 하고 있는 마음챙김과 관련되면서, 또 마음챙김이 지금 제대로 되기보다는 집중 명상 스타일로만 가고 있는데
그거를 백범 선생님의 그 말씀의 새말기를 접목시키면 제대로 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서 원장님이 이따가 제가 좀 혼이 나든지 이렇게 코멘트를 한번 받고 그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 특별히 어떻게 배우지 않고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마음 챙김을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마음 챙김 수행을 해오셨나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도 제가 말하는 걸 알고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그렇게 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지난 9월에 여기 선언을 처음 왔습니다. 선언을 처음 와서 모습 공식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하니까 마음 챙김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선원장님께서 조금 다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 그게 잡히지가 않았어요. 잡히지가 않다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그 새말기 그 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알고 제가 보고 있는 걸 알지만은 그 자리조차도 상이 없다는 거, 비어 있다라는 거, 그까지는 못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챙김하고 이게 이렇게 다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스님 본문을 그 첫 번째 하셨던 거를 전에 들었을 때는 이게 확인이 안 와닿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스님께서 마음챙김 1하고 마음챙김 2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김정은 교수님 옛날에 해놓으셨던 거를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마음챙김 1이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하는 마음챙김 1이고 마음챙김 2가 바로 이제 후으로서의 나를 보는 그 자리다 싶어서 이제 의문이 확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좀 다행이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그 전에 워낙에 마음챙김 어디서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운 게 아니고 저는 에카르트 톨레가 나오고 지금 여기 이거를 강조를 해서 그것이 이것저것 해보니까 저한테 가장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하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감정이 휘둘릴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지금 내가 화나는 감정인지 흥분하는 감정인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 네 가지를 알아차림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있는 반조죠. 그러다가 문득 그러고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득 이렇게 그거는 억지로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문득 그 자리가 이제 느껴지면서 회광반조 될 때 아마 그런 느낌. 그걸 또 법신이라 그러면 또 상을 세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근데 문득 그게 느껴진다는데 문득 그걸 느끼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문득 그걸 느끼겠다는 그걸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선원장님한테 지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참을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할 때 저는 이제 집에만 들어가면 많이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애를 막 당장 제가 막 부대끼고 막 해야 되고 그런 일들 많으면 순간순간 많이 놓치거든요. 밖에 있을 때는 잘 잡으시나요? 상대적으로요. 뭐를 잡으시나요? 허공옷을 내가 한다는 걸 잡는데 이제 그걸 말마디로 잡는 게 아니고 그거는 좀
변한다고 시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예전에는 이제 허공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허공이라는 뭔가 공성이라는 산이 이렇게 자꾸 세워져서 좀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좀 이제 멎어지면서 이제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인 그 전에 아무래도 그 집안 이전에는 좀 이성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괜찮은데 집에는 좀 이제 감정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애들이든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지면 또 이것도 그렇죠. 교육적인 차원에서 화를 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놓아야 되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좋은 네. 저도 이제 아직 뭐 수행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전거를 탈 때 그 2바퀴 자전거가 이제 성인이 타는 일반 자전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탈 때는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보조 바퀴를 달잖아요. 양쪽에다 조그만 바퀴를. 그러다 잘 타면 이제 떼는 건데 언어로 짧은 문장을 쓰는 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언어가 마음 챙김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뭐뭐 하는구나. 길게 쓸 필요는 없고요. 정신없어 하네. 내 마음에 정신없어 하네. 혹은 내 마음에 정신없음이 정신없음. 짧게 해도 돼요. 정신없음. 이렇게 짧은 단어, 짧은 문장으로 하면 그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러고 있고 내가 이러고 있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계방송 같은 거예요. 수다스럽지는 않은 중계방송으로. 저는 백봉생님의 그거를 좀 일종의 중계방송으로 저는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은가. 늘 있지 않을 때 내가 뭐 운전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그 짧은 문장으로 혹은 짧은 단어로 습관되면 이제 짧은 단어만으로 탁탁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그게 그냥 있게 되면 그 속에 이제 휩쓸리기 쉬운데 언어로 딱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조금 떨어지는 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보조바퀴처럼. 그럼 나중에는 이제 뭐 딱 뭐라고 하면 이제 될 수도 있겠죠. 떨어지는 게. 그래서 좀 문장이나 단어로 이렇게 그 상황, 내 마음을 이렇게 속으로 기술하기가 보조받게 될 것 같습니다. 백봉선생 생활께 보면 그 이제 지금 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그냥 에고지요, 에고. 근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법신으로 본래 보는 이 자리, 아는 이 자리로서 이렇게 내가 걸어간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말하자면 차를 탄다, 내가 비를 맞고 있구나, 내가 보구나, 내가 듣구나 계속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생활기 자체에.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내라는 것이 늘 에고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구에 있는 소극장 대표 우리 도반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연극하면서 디렉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애 아들 특수 장애 아들을 또 이 연극을 통해서 지도를 해요. 그 애들한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새말기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신자리가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마음 챙김이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지능적으로 몸도 말을 안 듣고 특수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볼 때는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본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걸어갈 때는 걸어간다. 그렇게 자꾸만 시켰더니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지금은 딱 이렇게 본다 이러면 본다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듣는다 이러면 딱 듣는다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신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자기가 화내는 줄 모르니까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화를 내는구나, 내가 듣는구나 네. 하는 것도 그게 굉장히 좋은. 그래서 그 도반은 직접 그 장애 아들한테 이거를 하면서 굉장한 그걸 느낍니다. 네. 예. 근데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 그 생각이 다른 데로 과거나 미래나 뭐 이런 데 자기 욕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하는데 그 짧은 언어적 표현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지금 여기에 딱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좀 떨어지게 해주고.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 말씀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백봉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뭐 달라이라마도 그러시던데 첫째, 둘째, 셋 이렇게 번뇌가 세 차원의 종류가 번뇌가 있는데 첫째 차원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모두 느끼는 감각적인 이런 차원이고 둘째가 뭐더라? 하여튼 그 두 개는 네. 전부 다 일반 사람들인데 지금 백봉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새말귀는 이제 완전히 윤회, 그러니까 무지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건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차원의 고통에 대해서 요 감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첫째는 그냥 우리 감각적으로 몸으로 아는 고통, 감정적으로 아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변하는 걸 모르는 고통, 세 번째는 완전 무지의 고통, 둘러보는 고통 이건데 백봉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 세 번째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거는 상당히 이제 하는 사람들이 좀 극소수가 되죠. 근데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똑같은 의미지만 내가 한다라는 그 의미로 계속 이게 마음 챙기는 거죠. 그렇게 가도 충분히 참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교수님 의견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용기가 생기네요. 예. 저 야단말일 줄 알았는데. 세계의 그 차원에서 무지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상당히 부처님께서도 근기에 맞게 공문을 하라 이렇게 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되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한다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지. 요거하고 요 두 개는. 그래서 그 장애 아들한테 뇌도 이상이 있는 그 아이들한테도 이것이 맥혔다. 그죠? 도반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도 참 감동 깊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 도반이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참 감동 깊게 들었는데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다른 또 면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백봉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신 자리로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일반인 제가자들한테 이걸 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다. 이게 일종의 보조바퀴니까 계속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자꾸 객관화하는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해강반조가 일어날 때 또 평소에 그런 설법을 쭉 들으면 그게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다고 해도 그때 이제 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볼.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아니요. 자, 오늘 시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많이 와서 들으면